프렌치 워크 자켓도 보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그 국내 브랜드 20만원 30만원 주고 살 바에 돈 보태가지고 베트라나 르몽생 미셸 입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안 입어봐서 그래요. 입어보면은 걸려있는 걸 보니 또 오늘은 저 워크 자켓을 주제로 한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명칭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뭐 워크 자켓이라고 통용해서 부르긴 하는데 뭐 커버올 자켓이라 부르시는 분도 있고 초 자켓, 초 코트 뭐라 불러야 돼요? 일본에서는 데님 커볼, 일본에서만? 미국에서 커볼이라고 하면 점프스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일본에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데님 커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디자인을 지금 만드는 데가 거의 일본 브랜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데님 커볼로 많이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데님 커볼로 부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뭐 추측이겠다만 이제 막 빈티지 같은 거를 캐고 고증을 살려가면서 일본의 그 복강 문화가 만들어낸 문화나 명칭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좀 세팅한 걸로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드 색 코트라고 불린다던가 아니면 초어 코트라고 불린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명칭이 많이 불렸었고 사실 이 디자인이 철도 노동자들 주로 입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일본에서는 뭐 카라트의 레일로더 재킷이 이런 디자인의 원형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카라트의 레일로드 자켓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차이 나느냐면 뭐 엔지니어드 코트 혹은 초어 코트, 레일로더의 초어 코트라고 쳐야 이 형태가 나와. 워크 자켓 범주 안에 있는데 데님을 썼었고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데님 커볼로 부르기로 합시다 라고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데님 커볼에서 있을 법한 디테일은 다 가져온 레퍼런스만 구해놨어요. 제가 딱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게 이제 저런 스타일이었죠. 이 박형이 하도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데님으로 커버를 만들 거면 차라리 타입 2나 트러커라든지 조금 더 친숙한 뭐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이제 메이징이 됐어. 레이징이란 게 어떤 거죠? 좀 친숙해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미드 기장이 소비자들한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사견으로는 프렌치 워크 자켓도 한몫을 해준 것 같아요. 저 워크 자켓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입게 된 계기가 사실상 프렌치 워크 자켓이 유행을 시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디자인 자체도 좀 친숙함이 있지 않나. 프렌치 워크 자켓도 어느 정도 기장이 이제 쇼트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데님 커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길단 말이죠. 그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의 이제 그 기장감을 보여주는데 이런 그 미드 기장이 그런 거예요. 기장이 활동성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짧아지게 되면 활동성은 극대화되고 대신에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줄어들게 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데 이 미드 기장의 경우가 위험 요소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부들이 앉아서 카코트를 입고 앉았을 때 돌 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미드 기장 그리고 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 가판 위에서 강한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버로 치면 우리가 뭐 뷰포트 같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활동성을 가져갈 수 있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군에서 이런 미드 기장이 보여지는데 이 데님 커버홀도 마찬가지다. 철도 노동자들이 곡괭이 질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저 구해놓은 걸 보면 네. 저게 일반적인 커버올 자켓의 모든 것이라 하면 될까요? 네, 거의 모든 디테일을 다 가져왔어요. 미국에서는 이 엉덩이를 덮는 기장부터는 코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저도 조금 더 기장감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스포츠 코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데님 커버를 대표하는 디테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와치 포켓이 가장 좀 대표되는 디테일입니다. 그 사이드 뚫린 거를 와치 포켓이라네요. 예, 와치 포켓이 그거예요. 그 회중 시계를 넣는 디테일인데 데님 팬츠의 지금의 코인 포켓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와치 포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포켓이 작은데 여기에 회중 시계를 어떻게 넣었단? 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그 포켓이 굉장히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회중 시계를 넣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손목 시계 보급이 되면서 그 포켓이 사실은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리바이스에서는 이게 워크웨어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해서 이 디테일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와치 포켓이 점점 작아지면서 지금 우리가 코인 포켓이라고 부르는 그런 디테일이 된 거고, 데님 커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에서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보급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손목 시계가 있는 상태에서 재킷이 많이 입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치 포켓이 있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철도 노동자들은 시간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철도 노동자들이 입었던 이제 데님 커버로 유명한 건데,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회사에서 회중 시계를 착용하도록 규정으로 넣었다고 해요. 굳이 회중 시계를? 네, 왜 그랬을까요? 시계를 보급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회중을 고집한 건 뭐지? 일단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인성이 좋다. 아무래도 이제 회중 시계가 손목 시계보다는 크기가 크니까 일하는 와중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성에 강하다. 이제 옛날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계 자체가 자성에 의해서 오차가 생기는 거고, 이제 회중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자기 방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중 시계를 권하는 것도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시계를 맞추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목 시계에 시간을 맞추려면 작은 용두를 막 돌려야 되는데, 회중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큰 다이얼을 보면서 큰 용두를 돌리는 게 아무래도 시간 맞추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철도 회사에서는 회중 시계를 쓰도록 규정에 넣었다라는 점에서 이 와치 포켓이 꼭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커볼 옷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친구는 가운데 뚫려져 있고, 이 친구는 여기 옆에 뚫려져 있는 형태고, 이 버튼홀 같은 경우에는 있는 개체도 있고 없는 개체도 있어요. 이 버튼홀이 왜 있냐면 이 회중시계 체인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없더라도 그 위에 걸면 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있는 버전으로 레퍼런스를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측에 있는 가슴에 있는 포켓의 경우, 가슴 포켓을 많이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슴 포켓에 뭔가를 넣었을 때 허리를 숙이게 되면 안에 내용물이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플랩을 달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슴 안쪽에 내부 포켓이 있는 이제 개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귀중품이나 중요한 것들을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디테일입니다. 양쪽 다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왼쪽 가슴에 있거나 오른쪽 가슴 안에 있거나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 스티치 자국이 밖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좀 차별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왼쪽에 많이 달리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트렌드 아닌 트렌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 큼지막한 이제 포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두 줄 스티치가 보이는데, 이게 그냥 스티치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원단이 덧대져 있어요. 보강하는 스티치고, 아무래도 좀 무거운 장비 같은 거, 망치 같은 거, 정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좀 포켓이 뜯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옷을 만들 때 아무리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좌우 대칭이라든가 그런 걸 맞추는 편인데, 저거는 진짜 실용을 위해서만 들어간 게 보이네요. 한쪽은 플랩을 넣고, 또 플랩이 있으면 귀찮을 때도 있으니까. 이 가슴 포켓이 비대칭인 게 데님 커볼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보면은 이 소매죠. 그리고 이렇게 버튼이 3개나 달린 것도 있고 한데, 이 버튼을 손목을 조을 수도 있고, 소매장이 길기 때문에 손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왔고, 소매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입었을 때는 요게 좀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이 엄청 긴 사람이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반 접어가지고 착용할 수 있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매 같은 거는 솔직히 지금 보면 좀 과하긴 하죠. 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면은 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재밌는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캔톤 버튼이 주로 쓰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님 아이템에 가장 좀 잘 매칭되는 디테일인 것 같고, 지금 여기 빅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이제 비어있는 도넛 형태의 캔톤 버튼을 많이 쓰는데, 40년대에 주로 입어왔던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강류들을 보면은 가운데 뻥 비어있는 캔톤 버튼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 50년대 해군에 보급됐던 이제 커볼 같은 경우에는 칼라가 이제 숄로 된 형태도 있고 칼라가 없는 버전도 있어요. 너가 갖고 있는 거. 아 그래 그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 철도 노동자들이 많이 막 뭐 렐로더 자켓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어 코트인 거죠. 한마디로 다. 이런 디테일들이 물론 당시에는 만들만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걸 패션으로 들고 와버리면 제작 난이도가 쉽지는 않겠다. 일단은 디테일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그 전체적으로 이 3본침을 썼다라는 게 또 은근 까다롭고 특히나 소매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국내에서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본에서 좀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아 한다면? 네, 그 우리가 저번에 오리지널 데님 만든다라고 원사부터 레시피를 짠다라고 했던 거랑 별개로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원단을 소싱을 해서 일본 안에서 제작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샘플링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단가를 매겨봐야 되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일본에서 하려고 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게 레퍼런스긴 하다만 두 개나 갖고 있는데 음. 잘 안 입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프렌치 워크 자켓이랑 비슷한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 프렌치 워크 자켓도 보면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그 국내 브랜드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살 바에 돈 보태가지고 베트라나 르몽생 미셸 입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안 입어봐서 그래요. 그 입어보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체형이 일단은 한국 사람들한테 거의 안 맞아요. 이게 가슴부터 되게 좁게 떨어지고 팔은 또 길고 그걸 어떻게 입어요? 아무리 작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겨드랑이 쪽에 너무 끼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이 데님 커버홀들도 지금 나한테 잘 맞는 아이템들이 잘 없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잘 입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 아이템들이 은근히 범용성이 좋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그 만약에 단체에서 제작을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 제작을 하되 디테일들은 한 어느 범위까지 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디테일은 거의 살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커버를 막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좀 변주를 줘야 되겠다 이런 지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 커버를 만드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디테일은 많이 가져가겠다 하는 거죠. 그 외에 아메카지를 너무 오래 즐기신 분들은 이 원형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스포츠 자켓 하면 볼체인도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포츠 자켓의 멋이잖아. 근데 스포츠 자켓을 워낙 즐기신 분들은 그냥 가슴에 아무것도 없는 거 원하셔. 아 그게 좀 깔끔하고 더 좀 힙해 보일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서브마리너 데이트 있잖아. 그게 날짜창이 있는 걸 사고 싶어 하잖아. 실제로 그게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시계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 데이트 창이 없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 그 맨날 맞추기 귀찮거든. 다른 시계도 많이 차시는 분들은 찰 때마다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그 매니아들은 그런 걸 조금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은 풀 버전의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뭐 버튼 홀이라든지 아니면 이 와치 포켓 이런 디테일, 플랩 이런 것들은 거진 살려서 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안 되면 제가 편집을 할게요. 좀 괜찮은 커버를 찾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질의 데님 커버를 한번 보급해 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